네, 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118페이지죠? 118페이지 표준어 규정 5항의 다만부터 그렇게 할 차례였죠.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요걸 이제 표준어로 삼는 것이었는데, 다만에서는 어원에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있을 때는 하여간 그 원형을 이제 살려서 적는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준어 규정 5항은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와 다만은 또 어원에 가까운 형태, 그거를 그대로 적는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멀어진 형태와 가까운 형태 둘 다 복합이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 5항이 좀 이렇게 예외적인 게 바로 어원에 가까운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어원에 멀거나 멀어서 멀어진 형태로 적든지, 그러니까 즉 원형을 무시하고 적든지, 아니면 원형을 살려서 적든지,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제 그 5항은 표준어 규정 5항은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갈비가 있는데, 갈비라고 그러기도 하고 가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갈비구이, 갈비찜 이런 식으로 우리 그 갈비대 그게 이제 그 어원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갈비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그 원형을 살려서 그렇게 적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모와 갈모가 있네요. 요 간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예 학과, 공예학과, 미안합니다. 공예학과 학생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그 도자기 이제 만드는데, 그 아래 이제 물레 밑꼬리 있죠? 물레 이렇게 돌리는 것. 그 옛날에 그 사랑과 영원, 하도 옛날 영화이긴 합니다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오 마이 러브 막 영화, 노래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 데미모어라는 여자 배우가 이렇게 물레를 돌리면서, 즉 간모를 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자기 빚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남자가 이렇게 안아주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아래 이제 도자기 만드는데 그 아래 돌리는 이제 물레 밑꼬리, 그 부분을 간모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공예학과 학생들은 아실 텐데, 하여간 갈모 대신 간모를 쓰기로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굴젓과 구젓이 있는데, 굴로 만든 젓갈이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역시 이제 어원을 살려가지고 굴젓만 받겠습니다. 구젓은 틀리겠고요. 그 다음에 말곁이 있고, 그 다음에 말곁이 있는데, 그래서 곁에서 가지고 말 참견하는 거 있죠. 요거를 말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곁이라는 티읕 받침, 곁에 있다. 그게 이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말곁, 티읕 받침을 맡게 했습니다. 근데 물수란이 있고 물수랄이 있네요. 물수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하여튼 쿡방, 요게 좀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옛날엔 저 물수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쿡방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삶은 달걀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에다가 달걀을 깨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긴 젓가락 같은 걸로 빙빙빙 돌려서 이렇게 삶은 계란의 형태로 만드는 것, 요걸 물수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물수란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 쿡방 보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밀들이다와 밑들이다가 있는데, 밀어 넘어뜨리는 거죠. 이거는 밀들이다. 요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으기가 있는데, 저기가 맞습니다. 요거 저으기하고 좀 많이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요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그런데 저기 틀리고 저기만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휴지가 있고 수지가 있는데, 휴지를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면 수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휴지, 우리가 화장실 가서 사용하는 것, 이거를 휴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해설. 그동안 한편으로는 저기가 널리 보급되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적다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서 이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적다라는 그런 어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이라고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적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참고, 적이는 꽤 적지 않게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원과 관련이 있다고, 즉 적다라는 어원과 적지 않게, 물론 이제 뜻은 반대입니다만 하여간 적다라는 뜻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꽤 적지 않게 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적이를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어원을 살려서 적이로 그렇게 쓰기로 하였습니다. 저기는 틀리고요.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강낭콩이 있고 강남콩이 있는데,
자, 그 표준어 규정 5항의 원래 내용은 이제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는 그 발음대로 적는다.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대로 적는다. 그거였죠. 그래서 강낭콩 앞에 게 맞겠고요. 사글세, 사골세가 있는데 사글세 그 앞에 부분만 맞게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엔 어원에 또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것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공격적인 말에 나는 적이 당황했다. 적이 틀리고 적이 적지 않게 적다의 뜻이 그래도 뭐 반대의 뜻입니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어서 적이로 그렇게 적기로 했다는 것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앞에 자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그 원래 히와 이를 구분해서 이렇게 적는데 요거 자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예외 적은 것으로 그 히를 붙이기로 했죠. 그래서 원래 뭐 작다에서 왔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거는 그 옛날에 관용적으로 계속 자키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자키로 쓰기로 했다라는 것 우리 8가지 규칙 중에 제일 마지막 규칙이었죠. 예외적인 것 자키가 있다라는 것.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자키는 자키입니다. 그래서 적이든 적이고 자키는 자키다. 이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준다는 것. 이것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6항 의미 통합 표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하나는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그 옛날에는 뭐 돌과 예를 보시면 돌과 돌, 리을, 시옷 요거를 뭐 하여간 의미 구분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의미 구분 없이 그냥 돌, 시옷으로 그 돌을 리을, 시옷으로 적은 것은 무조건 틀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뭐 지방 사진관 정말 하여간 가보면은 아직도 돌사진, 리을, 시옷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데를 저는 몰랐습니다만 학생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시골의 사진관 아직도 이런 데가 있다. 사진관이 있는 것 자체가 좀 하여간 뭐 사진관 뭐 물론 사진관 있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돌사진 이런 식으로 리을, 시옷으로 적어놓는 그런 경이로운 사진들을 그 여러분들이 그 과제하면서 제출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그걸 갔다 오셨는지 여행을 갔다 오셨는지 하여간 그런 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여행 가서도 하여간 우리 과제를 잊지 않고 그렇게 사진 찍어 오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그 지방엔 아직도 돌, 리을, 시옷으로 이렇게 적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요거 틀리고요. 돌, 리을로만 돌쓸 맞은 아이 아니라고 그랬죠. 돌을 맞은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로만 적는 게 맞겠습니다. 앞에 것만 맞고요. 그 다음에 둘째, 두째 요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할 때 다 받침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받침 이제 붙이고요. 둘째도 붙이는데 근데 요게 그 뭐 뒤에 이제 설명 그 답안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10단위 이상에서는 두째로 적습니다. 그래서 12째, 22째, 32째 그래서 우리 한 단위일 때만 그때만 둘째라고 하지. 그 다음에 거기 뭐 셋째, 넷째 이런 거는 계속 뭐 10이건 10단위건 20단위건 다 붙여요. 다 시옷을 붙이는데 이렇게 둘째만 그렇게 12째, 22째, 32째 이런 식으로 10단위 이상에서는 둘째라고 적어준다는 것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요거 다 받침 붙인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뭐 10단위, 20단위 뭐 상관없이 다 셋째, 넷째, 23째, 24째, 뭐 33째, 34째, 13째, 14째 이런 식으로 다 받침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빌리다. 빌다가 있는데 요거 이제 빌리다만 맞게 했죠. 그래서 이제 빌려주다, 즉 렌트를 하건 빌려오다, borrow를 하건 이거는 뭐 둘 다 빌리다로 그렇게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이제 비는 것, 그 뭐 파리가 이렇게 들어온 곳 위에 앉아가지고 막 싹싹 비는 거 있죠. 이런 것만 이제 빌다고 나머지는 다 이제 borrow를 하건 렌트를 하건 다 빌리다로 그렇게 쓴다는 것 이것도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보시면 둘째는 10단위 이상의 서술에서 쓸 때 두째로 합니다. 그래서 12째, 22째 이런 식으로 셋째, 넷째는 그렇지 않아요. 다 셋째, 넷째라고 붙이는데 이렇게 그 둘째만 이렇게 그 10단위, 20단위에서는 두째로 이렇게 적어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봄에 빌려갔던 쌀을 가을에 갚다. 라는 식으로 빌리다. 요거는 이제 이거는 borrow를 한 거네요. 이건 어쨌든 borrow를 하건 렌트를 하건 빌리다로 적기로 했으니까 빌려 앞에 부분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둘째이다. 이거는 뭐 10단위 이상, 20단위 이상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째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다 받침 붙인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게 맞겠고요. 다만 보시면 12째, 22째, 32째 그래서 10단위 이상 넘어가면은 두째로 적어준다에 따라서 다 뒤에 게 맞겠습니다. 12째, 22째, 32째 이런 식으로요.
자, 다음에 표준어 규정 7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히읗, 수세 표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그렇게 통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보시면 수꽝, 수쾅, 수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 수꽝만 이렇게 앞부분만 이렇게 맞게 하겠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지금, 술은, 요건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우리 앞에, 수, 히읗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 관련된 내용이요. 네, 자, 그러면,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를 적을 때 가장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그냥 수예요. 수인데, 그러니까 저기 동물 중에 남성 쪽 고적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 이제 접두사 수를 쓰는데 요게 수 히읗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수컷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수수로 쓰는 경우 있죠. 순양, 순염소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수고요. 여기에는 이제 수 히읗은 9개 예외가 있고 수 히읗으로 쓰는 경우 숫은 3개 예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숫에 사용되는 것은 양, 염소, 쥐 얘네들만 이렇게 숫을 사용해요. 그래서 순양, 순염소, 숫쥐 이런 식으로 쓰고요. 숫소 이거 틀리는 겁니다. 수소라고 써야 돼요. 수소, 소는 그렇게 수소로 적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수 히읗으로 쓰는 거 9개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강아지 종류, 개 종류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개, 강아지. 그 다음에 닭 종류 다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수탉, 그 다음에 수평아리, 이 평아리. 그 다음에 동물에 관련된 게 이렇게 7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3개 더 적을게요. 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나귀가 있고, 당나귀, 그 다음에 것. 그래서 수돼지, 수탁나귀, 수것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물에 관련된 게 2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돌적이와 기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톨적이 수키와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이고 수톨적이는 저번에 설명을 했지만 우리 경첩 있죠? 문을 이제 열고 닫고 하는데 문설주와 문에 해가지고 문에 달려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열고 닫게 하는 그게 이제 경첩인데 경첩의 이제 고유어가 돌적이다. 그래가지고 문에 달려 있는 게 수톨적이고 문설주에 달려 있는 게 암톨적이다. 그래서 수톨적이와 암톨적이든 요 9개 있죠. 이 9개는 암에도 모두 다 히읗이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수캐,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 수퇴지, 수타당이, 수컷, 수톨적이, 수키와 이렇듯이 암캐, 암강아지, 암탉, 암평아리, 암퇴지, 암탉나귀, 암컷, 암톨적이, 암키와 이런 식으로 다 히읗이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개만 제외하고는 다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미 있죠? 거미나 개미. 이거 수거미냐 수개미냐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수거미, 수개미입니다. 그래서 개가 게다가 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고양이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수고양이 아니냐? 아닙니다. 수고양이에요. 수고양이. 그 다음에 요거하고 좀 많이 헷갈리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수소. 그 다음에 순용. 순용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용입니다. 수용. 그래서 용은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만 하여간 수컷 용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수용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꽝과 수쾅, 숫꽝이 있는데 수꽝 앞에 걸 맞게 했고요. 그 다음에 수나사, 순나사가 있는데 수나사고 앞에 걸 맞게 했습니다. 수놈, 순놈, 수놈을 맞게 했고요. 수사돈, 수사돈 앞에 걸 맞게 했고요. 수소, 수소 앞에 걸 맞게 했고 그 다음에 수은행나무, 수은행나무 앞에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표준어 규정 3항서부터 그 다음에 표준어는 7항까지는 다 지금 단수 표준어예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맞는 이런 식으로 지금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것에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표준어 규정 우리 3항 보면은 끄나 풀이 맞죠. 나팔꽃이 맞고 넉히 맞고, 그다음에 부엌이 맞고, 살쾡이가 맞고, 칸이 맞고, 털어먹다가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은 것만 하여간 동그라미 좀 쳐주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동그라미 친 게 맞다는 표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꽝, 수나사, 수가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놈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놈이 맞고요. 수사돈, 수소, 수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다 수를 붙이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그 앞에 게 다 맞겠고요. 그 다음에 다만 1번 보시면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도 이에 주네요. 그래서 수, 히읗이 붙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탁, 수탁나귀, 수톨저기, 수퇴지, 수평아리. 이게 맞겠죠. 그래서 총 다 세보시면 9개 들어갑니다. 암일 때도 역시 다 히읗을 붙여준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해서 보시면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개미, 거미도 수개미, 수거미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 거센 소리를 다만일에 제시된 단어에 하나요 그렇게 한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개미, 수거미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시면 다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수수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순양, 순염소, 수쥐. 그래서 양, 염소, 쥐만 이렇게 수수로 적어준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해설 보시면 다만 1과 다만 2에 제시된 이외의 단어에서는 수로 그렇게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 거미, 수, 개미, 수알미새, 수나비, 수술로 그렇게 통일을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 보시면 수, 히읗으로 쓰는 것은 총 9개입니다. 그래서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탁, 수탁나귀, 수톨저기, 수퇴지, 수평아리이고 그 다음에 수수로 쓰는 것은 3개입니다. 순양, 순염소, 수쥐. 그래서 수톨저기의 돌저기는 경첩의 그렇게 고유어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문제 이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고피하시오. 수놈과 순놈이 있는데 앞에 있는 수놈이 맞겠네요.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수소, 수소 앞에 게 맞죠. 그 다음에 수개미, 수개미, 다 수가 기본이죠. 그래서 수개미가 맞고 수고양이가 맞겠습니다. 수고양이 틀리고요. 근데 다만 1번 보시면 9개 예외 수, 히읗으로 적어주는 것 강아지 종류 다 들어가죠. 개 종류. 그래서 수강아지 뒤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수톨저기, 경첩, 가리키는 고유어. 그래서 문에 붙이는 수톨저기가 맞겠습니다. 문설주에 붙이는 것은 암톨저기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다만 2번 보시면 양, 염소, 쥐 같은 경우는 수술 붙인다에 따라서 그렇게 수쥐 뒤에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제2절 이번에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8항 양성모음에서 음성모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표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서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이렇게 표준어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깡충 깡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저기 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 그 양성모음 음성모음에 따르면 깡총깡총이 맞겠죠. 그런데 요 깡충깡충만 토끼가 하여간 깡충깡충 뛰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깡총깡충이라 깡충깡충을 맞게 했습니다. 즉 모음조화를 어긋나게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맞게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깡충깡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저 모음조화를 이렇게 어기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오손도손이 맞습니까? 오순도순이 맞습니까? 이거 오손도손이 맞아요. 오순도순 틀리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깡충깡충의 경우에만 이렇게 모음조화를 어겨가면서 이렇게 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둥이가 있네요. 요거 어원적으로 보면 동의에서 왔네요. 그래서 동의로 쓰기는 쉽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거는 뭐 양성모음에서 음성모음으로 바꿔 쓰는 것을 맞게 한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둥이를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흉이, 막둥이, 선둥이, 쌍둥이, 검둥이, 바람둥이, 흰둥이 다 둥이로 적어주는 게 맞지 동이로 적어줘서는 안 되겠다. 둥이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과 숭이, 숭이도 마찬가지예요. 둥이나 숭이나 다 송이가 아니라 숭이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센 말은 빨가숭이가 되겠습니다. 큰 말은 벌거숭이, 뻘거숭이 다 어쨌든 다 송이가 아니라 다 숭이를 적어주네요. 발가숭이, 빨가숭이, 벌거숭이, 뻘거숭이 다 숭이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보퉁이, 보통이가 있는데 보퉁이 이거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싸게 요 보자기 보자기를 싼 그런 거를 가리키는데 요즘 뭐 보자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많이 쓰는 그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그 보자기로 싼 그런 모양 가방 같은 모양 이런 거를 이제 보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퉁이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보통이가 아니라 보퉁이입니다. 그 다음에 봉죽이 맞고 봉족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짐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죽,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뻗정다리, 뻗장다리, 뻗정다리. 다 지금 양성모음을 이제 음성모음으로 써주는 것을 이제 맞게끔 한 그런 예가 되겠어요. 그래서 뻗장다리라 뻗정다리, 요거를 맞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서라, 이렇게 말릴 때 쓰는 말. 요거는 이제 아사가 아니라
아사라가 아니라 아서라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뚜기, 오또기, 오뚜기로 쓰기로 했죠. 요것도 이제 역시 그 양성 모음을 그 음성 모음으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뚜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오뚜기 이렇게 그 양성 모음을 또 음성 모음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아까 깡충깡충만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오뚜기도 있네요. 미안합니다. 하여간 뭐 오뚜기도 이것도 이제 그 양성 모음과 저기 양성 모음 대신 음성 모음을 적어주는 그런 이제 상징어, 의성, 의태어 그런 예로서 이제 알아주시고요. 하여간 그리고 또 오뚜기 3분 요리, 오뚜기로 안 적어준다는 거 아시죠? 뚝이로 적어준다는 것. 그래서 오뚜기는 참 하여간 맞춤법에서 맞춤과 표준어 규정에서 아주 단골 소재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사도 오뚜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초. 이거 딱 한자를 보면 주초예요, 주초. 그래서 주초돌에서, 주초에서 왔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거 뭐, 어원을 지금 잃어버리고, 다 사람들이 주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추돌, 주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거는 어떻게 모음 조화가, 맞게끔 그렇게, 바뀌어졌네요. 어쨌든, 원래 양성 모음이었던 것을 음성 모음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주추돌이 맞습니다. 주추가 맞고요. 다만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 그대를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음성모음 형태로 바뀌어졌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원래 그냥 어원 그대로 양성모음으로 적어주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페이지 보시면 이제 용례가 나오는데요. 부조가 있고 부주가 있네요. 부조, 요거 한자 그대로 살려가지고 부조로 그렇게 적어줍니다. 부조돈 아니에요. 부조돈입니다. 부조돈. 그래서 부조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것. 그 다음에 사돈 이렇게 막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돈 틀립니다. 한자가 사돈이에요. 사돈. 그러니까 사돈으로 그렇게 적어주는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삼춘 이렇게 쓰는 경우 그런데 그 삼춘이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89년도에는 많이 헷갈려나 봅니다. 근데 삼촌으로 그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삼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촌수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1촌이고 형제 간은 2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형제니까 3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형제의 자식은 한 촌 더 해야 되니까 4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촌수를 이제 밝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삼촌, 사촌 이런 식으로 촌으로 그렇게 적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어원이 분명히 살아 있어요. 자, 확인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깡총 깡충 뭐가 맞습니까? 이거 양성모음을 음성모음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는 예들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깡충 그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뚜기와 오뚜기 이것도 오뚜기가 맞다는 것 뒤에 게 맞겠습니다. 다만 보시면 부조돈이 있고 부주돈이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부조돈이 앞에 게 맞죠. 이거는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어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부조와 사돈과 삼촌은 그대로 적어준다. 거기에 따라서 부조돈 앞에 게 맞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 역행동화 표준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역행동화가 그 뒤에 있는 이가 앞에 있는 것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앞에 있는 모음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을 이 역행동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팡이 있죠? 지팡이를 지팽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팡이의 이가 앞에 있는 팡의 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가 에로 그렇게 바뀌게끔 하는 것이죠. 자, 지팽이, 호랭이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이런 경우를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 그럼 지팽이, 호랭이 이렇게 발음하는 것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게 발음하고 쓰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역행동화는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역행동화를 umlaut 현상이라고 그래요. umlaut 이런 식으로 독일어입니다.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umlaut 현상이 그게 그 표준 그 발음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umlaut 현상을 인정을 합니다. 독일어에서는. 그렇지만 한국어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팽이, 호랭이 다 틀리고 지팡이, 호랑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역행동화가 예외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예들이 나온 게 바로 표준어 규정 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역행동화는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정을 하는 몇 가지 예외들을 나타낸 것이 바로 표준어 규정 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것들을 몇 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이역 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이렇게 삼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내기가 있고 나기가 있네요. 요거 원래 그 나기 기에 이가 앞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 나가 에로 그렇게 바뀌어서 내기가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내기도 요거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푼나기가 아니라 푼내기가 맞는 거예요. 서울 나기가 아니라 서울 내기 요게 맞고 그래서 내기로 그렇게 다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냄비가 있고 남비가 있는데 그 뭐 남비가 원래 그 일본의 나베에서 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역 행동화를 원래 인정하지 않는 남비가 원래 어원에 맞는 더 어원에 가까운 그런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 사람들이 냄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역 행동화 그냥 인정해가지고 냄비로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인 걸 인정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동댕이 치다, 동당이 치다, 동댕이 치다를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이역 행동을 맞게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보시면 나기는 서울에서 났다는 뜻의 서울 나기는 그대로 쓰임직하나 신출 나기, 푼 나기는 어색함으로 일률로 내기로 한 것이에요. 남비는 종래 일본어 나베에서 온 말이라고 해서 원형을 의식해서 처리했던 것이지만 이제 와서는 표준어 규정 5항에서 강남콩을 강남콩으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냄비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부침 1번 다음 단어는 이역 행동화 일어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아지랑이가 있고 아지랭이가 있는데 이 아지랑이 앞에 것을 맞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이역 행동 원래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맞게 한 그런 예가 되겠죠. 그래서 괜히 아지랑이 이거 써놔가지고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원래 이런 건데 그래서 아지랑이 요거는 원래 그 이역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호랑이와 지팡이와 같이 아지랑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괜히 부침 1번에 써놔가지고 그냥 사람도 헷갈리게. 하여간 뭐 아지랑이 많이 헷갈리니까 그런가 봐요. 헷갈렸으니까 그런가 본데 하여간 아지랑이가 맞고요. 지랭이가 아니라 지렁이가 맞듯이 아지랑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침 2번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 자, 그래서 이거 저기 예외적인 게 또 나오네요. 쟁이가 나옵니다. 쟁이. 그래서 우리가 장이, 쟁이 구분하죠. 장이는 기술자, 그렇지 않은 것은 쟁이라고 이렇게 씁니다만 쟁이도 역시 이역 행동화를 인정하는 그런 예외적인 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미장이가 있고 미쟁이가 있네요. 미장이 누군지 아세요? 요거 지금 저기 뒤에 우리 벽 같은 거 보면 벽에도 다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다 그 거푸집에다가 평평한 거푸집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듭니다만 요거 그래도 거푸집을 딱 띄워내면은 그래도 좀 약간 이렇게 좀 뭐죠? 약간 그 좀 덜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 다 평평하게 펴주시고 아니면 뭐 심지어 시멘트를 이제 위에다 놓고 흙손으로 계속 바르는 그런 분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 공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평평하게 만드는 게 다 기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바로 미장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미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앞에 게 맞습니다. 그다음 유기장이, 유기쟁이가 있는데 유기장이가 맞고요. 요거는 저기 이제 유기가 뭐 무슨 유약 같은 거 생각가지고 도자기를 많이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도자기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 녹그릇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기 저 녹그릇 중에 그 좀 살균 효과가 있고 농약 성분을 빼주는 그런 이제 유기를 방자유기라고 그러죠. 방자유기. 그래가지고 그 녹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녹그릇이 그 이제 서울에 그 이제 원래 그 어디가 유명합니까? 이게 안성이라는 곳이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안성하면 안성탕면이 생각이 나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농심 공장이 있어가지고 안성탕면이라고 붙인 거고요. 원래 그 안성이 탕면이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탕이 유명한 곳이 아니라 사실 녹그릇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서울이나 양반이나 아니면 궁궐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하는 것을 안성 맞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 맞춤이란 말이 바로 녹그릇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 유기를 잘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안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안성 사람을 알고 있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혼수품으로 그렇게 유기를 가져간다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가 어쨌든 유기장이라고 그렇게 그 앞에 게 그거는 이제 기술자니까 녹그릇을 만드는 것은 기술자잖아요. 그래서 유기장이라고 쓰시면 앞에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멋쟁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멋쟁이. 이거는 멋은 기술이 아닙니다.
하다. 그래서 뭔가 이제 직업으로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만 그 기술이라고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멋쟁이 멋은 기술이 아니어서 멋쟁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소금쟁이는 아예 벌레니까 쟁이라고 써야겠네요. 소금쟁이 앞에 게 맞겠고요. 담쟁이 동굴 이런 식으로 담쟁이 동굴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쟁이 앞에 게 맞겠고요. 골목쟁이는 뭐 골목대장이나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골목 있죠? 골목이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서 또 골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골목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 속에 더 작은 골목, 더 깊숙이 들어간 골목, 요거를 골목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쟁이를, 장이가 아니라 쟁이를 붙여줍니다. 네, 발목쟁이, 이것도 이제 발목쟁이로 이렇게 발목쟁이가 맞습니다. 발목쟁이는 이제 뭐 7부 바지, 뭐 8부 바지 그 정도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 발목쟁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요즘은 이제 멋으로 그렇게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천이 부족해가지고 그 발목쟁이들이 있었어요. 그 천을 이제 막 그 줄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바람에 그래서 그 하여간 뭐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발목쟁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자, 다음에 그 아래 해설 보시면 갓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갓장이, 그 다음에 갓을 멋들어지게 쓰는 사람은 멋쟁이의 경우에 준하여 갓쟁이로 그렇게 분할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양복장이 배웠었죠. 그래서 갓도 역시 갓을 만드는 사람은 갓장이, 그 다음에 갓을 뭐 옛날에 뭐 성균관 스캔들 뭐 이런 거 옛날 드라마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좀 갓을 좀 삐뚤어하게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갓 가지고 멋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갓쟁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양복장이도 마찬가지죠. 양복을 만드는 사람은 양복장이, 그 다음에 양복을 멋들어지게 입고 다니는 사람을 좀 낮춰서 부르는 말, 그런 말을 양복쟁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다음 참고 보시면 골목쟁이란 골목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간 그 좁은 곳, 그래서 골목 속의 골목 이런 거를 골목쟁이라고 부른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더 그 이역행동화가 인정되는 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몇 가지 예외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랭이 있죠, 랭이 나부랭이 할 때, 나부랭이 라잉이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부랑이는 맞아요. 자, 나부랭이가 맞아요. 나부랭이. 그런데 너부렁이는 또 너부랭이가 아니라 너부렁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부랭이만 인정을 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있습니다. 대기. 그래서 집북대기, 죽대기, 뒤에 우리 표준어 규정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것, 대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강냉이, 꼬챙이, 양재기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냉이, 꼬챙이, 양재기 이런 애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배기가 있죠. 배기, 빼기 이런 애들도 이제 다 박이에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배기로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육자배기, 자배기, 곱배기 이런 식으로 배기, 빼기 이런 애들 다 이역행동을 인정하는 예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랭이, 나부랭이, 그 다음에 대기, 집복대기, 죽대기, 그 다음에 그 강냉이, 꼬챙이, 양재기, 그 다음에 배기 시리즈들, 빼기 시리즈들, 육자배기, 자배기, 곱배기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은 다 이역행동화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에 몇 개만 다뤘습니다만 실제로 뭐 살펴보니까 되게 많네요. 그래서 이역행동화 인정하는 애들 좀 알아두시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외적인 것들 지금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2페이지 확인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자, 그러면 확인 문제는 우리 3교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